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레이어 패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필터링, 브랜딩 모드, 그리고 오퍼시티와 필 오퍼시티, 그리고 잠금과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밑에 보면 이제 썸네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어의 기본 창이죠. 위, 아래 말고 중간쯤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 이 썸네일 부분에 레이어 가시성이라고 해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눈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모양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면 그 레이어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안 보이고 다시 보이고 안 보이고 다시 보이고. 우리가 레이어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클릭해서 쭈루루룩 이렇게 해서 끌 수도 있는데, 자, 그 방법 말고 내가 남겨놓고 싶은 레이어를 누르는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반대로 그 레이어만 남고 나머지가 다 꺼집니다. 다시 한번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전부 다 켜지고요. 네, 이렇게 눈은 레이어를 찾을 때 이게 무슨 레이어였지? 이럴 때 이제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작업을 했는데 일단 당장 이 부분은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버리기에는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거, 그럴 땐 일단 눈만 잠깐 꺼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눈을 꺼둔 상태에서 JPG로 저장한다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JPG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PSD로 저장을 하면 눈이 꺼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저장이 되죠. 나중에 언제든지 눌러서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누르면 원래 바탕색보다 밝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게 바로 레이어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예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무언가 예를 들어서 칠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브러쉬 툴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레이어가 없거나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칠해야 그 레이어에 칠해지는 거죠. 만약에 컨트롤 Z 백그라운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칠하면 거기에 칠해지겠죠. 그런데 안 보이는 이유는 Alt키 누르고 한번 눈을 클릭해 볼게요. 백그라운드에 칠해져 있는데 그 위에 필 레이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칠해지긴 칠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Z, Z에서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할 레이어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타입 레이어를 선택해야 타입을 고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더라도 타입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입 레이어 근처에 가면 알아서 인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타입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걸 꼭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언젠가부터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 나머지 레이어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레이어를 수정하려면 그 레이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레이어를 수정하려면 꼭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레이어를 버리거나 그 레이어에다가 뭔가 효과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레이어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지금 레이어는 아래서부터 위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레이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버리면 얘가 다른 거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밑에 레이어가 많이 있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위치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레이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가려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타입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있으면 안 보이겠죠. 지금 여기 밑으로 갔더니 이 쉐입 레이어 밑에 있으니까 쉐입 레이어가 어느 정도 가리고 있고 불투명한 부분, 불투명도를 조절한 부분만 살짝 보이는 거죠. 얘는 쉐입 레이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쉐입 레이어하고 타입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필 바로 위로 이동해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있는 이 레이어와 밑에 텍스트가 있는 레이어가 겹치질 않아요. 겹치질 않기 때문에 레이어 순서가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 또한 겹친다면 I love 제주가 만약에 이미지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미지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단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있어야 이 위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겹쳐 있는지 겹쳐 있지 않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레이어는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층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위치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아이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아이콘 제일 앞쪽에 보면 링크, 이걸 링크라고 부르는데 안 눌러집니다. 왜 안 눌러지냐면 링크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유는 2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타입이랑 그다음에 쉐입 레이어랑 2개를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냐면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하면 아래 링크가 켜졌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링크 표시, 이렇게 쇠사슬 모양의 링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하고 나면 좋은 점은 이 둘 중에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도 이동 툴로 이동을 하면 같이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이동을 해도 무조건 같이 이동합니다. 이게 레이어를 합친 거랑은 다른 거죠. 그냥 2개를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놨기 때문에 같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효과를 주거나 변경을 할 때는 각각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는데 이동할 때 링크를 걸어두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링크입니다. 링크를 다시 풀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링크를 푸시면 됩니다.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링크를 걸었을 때는 한 번에 다 해제하고 싶으면 링크 건 거를 전부 다 선택한 상태에서 링크 해제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하나만 선택하고 해제하면 그 하나만 그 전체 링크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링크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FX는 이펙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선택하셔도 돼요. 만약 드롭 섀도우 바로 누르시면 창이 뜨면서 왼쪽에 드롭 섀도우가 선택이 됐죠. 자, 우리가 선택할 때는 꼭 그걸 직접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보통 이거를 잘못해서 여기 앞에만 체크를 하면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선택해야 이 옵션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중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 섀도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펙트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주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펙트 버튼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진짜 3박 4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펙트를 추가하는 버튼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네모의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거,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부르죠. 레이어 옆에 마스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옆에 마스크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픽셀 레이어 옆에 마스크를 붙였다. 그러면 이 마스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라는 건 뭔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스크에다가 까만색을 칠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지워지는데 왜 까만색이 나오냐? 아래쪽에 여기 지금 여기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쉐입 레이어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지우고 나면 빨간색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지우개예요. 마스크는. 그래서 검정색, 흰색을 뒤집어서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 까만색을 칠하면 가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흰색을 칠하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스크를 걸었을 때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마스크의 모양을 보고 싶을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위에 지금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보면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면 이게 현재 마스크의 모양이에요. 위에는 까맣고 아래는 하얗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버리면 마스크가 없어지죠. 버릴 때 꼭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마스크를 그냥 완벽하게 버릴 거냐? 이게 딜리트입니다. 마스크에 준 효과, 무언가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그 가려놓은 게 최종적으로 지워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지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딜리트를 할 수도 있고 어플라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슬은 이걸 버리겠다는 명령 자체를 캔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버려볼까요? 그리고 딜리트 하게 되면 없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마스크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기존에 마스크가 있는 데다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하면 옆에 마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 마스크는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거든요. 차후에 설명할 시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이 기능이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에서는 벡터 레이어 마스크를 쓸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써봤습니다. 뭐 레벨, 커브 뭐 이런 거 할 때도 써봤고, 그리고 솔리드 컬러, 이렇게 솔리드 컬러 누르면 이렇게 단색으로 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통 백그라운드에다 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정경색이나 배경색을 바꾼 다음에 그 컬러를 정경색을 칠할 땐 Alt 딜리트. 그 다음에 만약 배경색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놔볼게요. 배경색을 칠할 때는 컨트롤 딜리트 했습니다. 또는 버킷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그냥 이 포그라운드가 막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킷 툴로 채우시는 분들도 보통 있고요.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백그라운드는 그냥 흰색으로 놔두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다가 여기 있는 솔리드 컬러나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나 패턴을 이용해서 필을 하시면 수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폴더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이걸 폴더라고 부르지 않고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룹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쉐입과 그 다음에 텍스트, 이게 이제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여기에 관련된 레이어가 한 10개쯤 있다. 그러면 10개가 너무 쭉 늘어져 있으면 레이어 패널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2개를 선택하고, 지금 2개지만 20개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여기 쉐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어저스트먼트까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묶여 있기 때문에 레이어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레이어 패널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앞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걸게 되면 그룹 자체에도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설명한다고 한 것들이 꽤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모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뉴 레이어 버튼이죠.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레이어는 그냥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다 꺼보면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투명한 레이어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칠하게 되면 요건 이제 픽셀 레이어가 되는 거죠. 처음엔 투명했었는데. 그리고 또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필을 할 수도 있겠죠. Alt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고 컨트롤 D 하면 이제 이것도 픽셀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 레이어를 추가하는 버튼이 바로 이 네모에 플러스 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은 당연히 레이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에요. 자,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마스크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마스크만 지워져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꼭 이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이 이 레이어 전체, 이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전체가 지워지고, 만약 여기 그라디언트에서도 지금 뒷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해보시면 마스크가 지워지죠. 얘를 지우고 싶다, 이 레이어 자체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꼭 앞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셔야 그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휴지통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셔도 된다라는 거. 네, 몇 가지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15분 정도가 됐네요.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레이어 패널 메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